안녕하세요. 박진원입니다. 오늘부터 TPEC 강의를 하게 됐고요.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TPEC은 Test of Proficiency in AML/CFT이고 자금 세탁 방지 업무 능력 검정이에요. 자금 세탁 방지, 생전, 테러 자금 조달 관련해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응시 정보에서 간단하게 볼게요. 주관은 금융연수원이고요. 그래서 시험도 금융연수원, 이거는 금융연수원에 가지 않고 학교에 갑니다. 지정된 학교에서. 그 다음에 장소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이고요. 대부분 서울에서 보시겠죠. 서울에서 2개인가 3개 이렇게 있는데 골라서 가시면 됩니다. 시험일은 올해는 5월 31일 3차이고요. 9월 20일이 4차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응시료는 66,000원. 다른 캠스라든가 그런 시험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응시하기가 좋죠. 그리고 많이들 보다 보니까 대부분 이거를 무조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보고 있고요.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입니다. 사지선다가 아니라 특이하게 오지선다이고요. 시험 준비물은 어렵지 않죠. 수험표 들고 가고 신분증 가져가면 됩니다. 필기도구 있어야 되고. 참고도서는 지금 갖고 계신 책들, 이게 제도편, 실무편 이렇게 2권이 있는데 요거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느냐. 배점을, 고득점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이게 과목이 일단 제도와 실무 이렇게 2가지로 책이 나눠져 있잖아요. 제도는 글로벌 기준과 국내 기준, 국내 제도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고, 실무에서는 자금세탁 위험과 방법, 위험 평가, 고객 확인 의무, 그다음에 CTR, STR 이렇게 있어요. 각각에 대한 페이지들이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옆에는 문항 개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점수가 있잖아요, 배점. 이걸 보면은 어떤 부분을 공부하면 더 효율적이냐 이렇게 볼 수 있죠. 해봤더니 10페이지당 점수가 처음에는 17점, 두 번째 24점, 4점, 13점, 10점, 11점이잖아요. 어떤 걸 공부해야 돼요? 당연히 제일 높은 걸 공부 먼저 해야 되겠죠. 공부는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다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당연히 이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겠죠. 이쪽 책이 되게 좀 얇고요. 뒤에 부록들이 많은데 부록은 시험에 나오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시험 공부할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쪽은 이거는 페이지는 엄청 많은데 점수가 배점이 좀 별로 적어서 얼마 안 돼가지고 효율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건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물론 다 공부하셔야 전반적인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등급 인정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1, 2, 3등급이 있고 제일 위에 1+ 등급이 있습니다. 1 플러스 등급. 한우도 아닌데 플러스로 들어가죠. 한우는 1 플러스가 좋은 거죠. 여기도 제일 좋은 거고요. 1000점 만점으로 900점 이상이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많이 딸딸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에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굳이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또 바로 나오지만 이 2개가 이행평가 점수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이것만 받으면 돼요. 1등급. 그리고 3등급은 이제 600점 이상. 퍼센테이지로는 60%잖아요. 이 정도면 공부 좀 하시면 사실은 붙을 수가 있죠. 한국 사람들은 시험을 잘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60점 다 넘잖아요.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후에 보수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다시 보게 될 텐데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돼 알고 있고요. 웬만하면 보수교육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양성실적, 전문가 양성실적의 자격 점수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여기 핵심 요원 쪽도 있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게 TPEC이잖아요. 1 플러스 등급 1등급은 4.0점, 4점이죠.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은 3점. 그 다음에 캠스와 K캠스, 요거는 이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건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 보기도 어려운 시험인데 3점이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낮아집니다. 시험 문제 관련은 100문제가 나오는데 2시간 동안 100문제를 풀어야 돼요. 일단 딱 느낌이 오시죠? 바쁩니다. 100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두가 10점이 아니고 난이도에 따라서 15점, 10점, 5점으로 나뉘어집니다. 대부분은 10점이고요. 15점짜리, 5점짜리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제 길이가 좀 길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풀지 않으면 2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험 봤을 때 옆에 사람들 보면 다 못 푼 사람들도 옆에 좀 있었어요. 특히 뉴스를 포함한 사례형들은 이제 문제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푸는 방법, 시험 이제 아시잖아요. 잘 모르면 일단 표시하고 넘어갔다 나중에 보는 거. 왜냐면 한 문제에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나중에 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지문이 너무 길면 지문 다 읽지 마시고요. 밑에 문제를 보세요. 지문을 다 안 읽어도 해결되는 문제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려면 문제 보고 위에 다시 개인 지문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도편은 암기 위주로, 그쵸?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도편은 일단 암기를 많이 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가 제도편 몇 점, 그 다음에 실무편 몇 점 이렇게 따로 나와요. 제도편에서 일단 고득점 받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FATF 레코멘데이션 몇 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시험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테러 관련
몇 번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몇 건, 중요한 것들은 몇 개 외워야 됩니다. 40개를 완전히 다 외우기는 어렵죠. 근데 중요한 것들은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실무편은 실무에 관한 문제도 꽤 있어서 실무 경험이 없으면 고득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실무편은. 하지만 그게 빠진다라고 해도 점수를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어렵다라고 이쪽은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외적으로 OMR 카드 작성해야 되는데요. 되게 작아요. 요만해요. 요만한데 거기에 100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 마킹하면 바꿀 수가 있는데 바꿔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5분인가 10분 정도 되면은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또 의미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가면은. 그래서 적당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조절하셔야 돼요. 화장실 미리 갔다 오시고 그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방법 보시죠. 예시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격증 시험을 대비한 학습이기 때문에 이제 우아하게 한다기보다는 점수를 받기 위한 방식으로 가야 되죠. 처음에는 가능하다면 주요 목차를 일단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죠. 어떤 공부를 한다라고 이제 감을 갖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 듣기 전에 학습할 부분을 미리 보고 오시면 예습을 하시면 좋겠죠.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어려우니까 가능하면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복습. 이것도 가능하면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에 대해서 몇 번 정도는 정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문제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그런 부분은 읽을 필요 없고요. 다른 부분들은 웬만하면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읽어두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강의 중에 혹은 공부하면서 표시해두는 부분 있잖아요. 나중에 그 부분 위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목차를 보면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보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또한 재학습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고득점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하다면 사례 연계 문제를 대비하는 거죠. 실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자기가 일하는 실무와 공부한 것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 이슈들 그런 거랑 연관시켜서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임박하면 중요한 내용 위주로 아까 그 배점이 좀 높은 그 항목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시한 부분들 공부하시고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당일에 신경 좀 쓰시면 되고요. 문제 유형 몇 개 볼게요.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오지선다잖아요. 제일 쉬운 문제가 5개 중 맞는 걸 고르세요. 틀린 걸 고르세요. 이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쭉 있어요. 문장이 길어요. 근데 여기 이제 중간중간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찾는 거. 그래서 A가 뭐다, B가 뭐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유형은 A가 뭐고 B가 뭐고 이런 식으로 막 적어놔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은 뭐냐. 그래서 골라가지고 적어주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B, C, D 막 설명해놓은 문장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이제 A, B 막 조합이 막 있잖아요. 찾아가면 되죠. 이건 좀 더 어려운데 답을 이제 오답률이 좀 높아지는 건데요. 앞에 구가 비슷해요. A, B, C, D 막 설명들이 막 있는데 이 중에 맞는 것은 몇 개인가? 곤란해요. 앞에 거는 조합이다 보니까 내가 혹시 몰라도 이렇게 맞출 가능성도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를 몰라도 이게 2개인가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막 2개인가 3개인가?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 일단 확률이 50%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기사 내용을 어떻게 막 설명하고서 여기에 관해서 설명이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확장하면 실무 절차를 설명하면서 틀린 설명을 찾는 문제. 그 다음에 뉴스 기사와 실무를 연결시키는 문제. 이런 것도 출제자가 하기 나름인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FATF 권고사항 아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부하기 쉽게 제가 40개를 여기 2장에 걸쳐서 다 적어놨거든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것만 보시고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